안녕하십니까. 성형외과 전문의 이주혁입니다. 자, 오늘은 어떤 보험을 선택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 제가 한마디로 결론서부터 말씀드리면은 어떤 보형물도 완벽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경우에 따라서 환자분께 이것이 좀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식으로 추천을 드릴 수 있지만은 어떤 보험물이 정답일 수는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인체에 들어가는 모든 인공 재료들은 인공재료로서의 한계점을 극복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불완전한 면을 가지고 있고 유방보험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어떤 불완전함을 최대한 잘 아시는 상태에서 보형물 수술에 임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쓸 수 있는 보형물은 크게 4가지 회사 제품이 되겠는데, 자, 우리나라 내에서는 그렇고 미국 같은 경우는 딱 3가지예요.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는 또 다르죠. 남미는 또 다르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쓸 수 있는 가용한 보형물 재료라고 하는 게 계속 바뀌어 왔어요. 가슴수술에 우리나라가 이제 역사가 이제 20년 넘어가는데 그 동안에 상당히 많은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그게 뭐 어떻게 좀 많이 바뀌어 왔었느냐라고 하는 점을 간단히라도 좀 짚어두는 게 많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우리나라에서 가슴 성형을 사실은 그렇게 많이 안 하셨어요. 지금처럼 많이 하지 않았어요. 2000년대 초반쯤 해가지고서는 조금씩 늘어가긴 했지만은 그때 쓰던 거는 거의 식용수백이었습니다. 실리콘 젤백 보형물을 국내에서 사용 가능하게 된 거는 2006년도 FDA에서 실리콘 유방 보형물 제품에 대한 조건부 승인을 한 이후입니다.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당시 코이시브겔이라는 어떤 이름으로 자꾸 통용이 되면서 촉감이 좋다라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서는 국내에서 상당히 많은 수술이 행해지게 됐죠. 당시에는 그런데 FDA를 갖고 있는 보형물만이 허가됐었어요. 그래서 멘토르와 맥간, 이 미국의 양대 회사들 제품으로만 한국에서도 수술이 가능했었죠. 자, 그러다가 이제 2012년이 돼서 식약처가 갑자기 FDA를 갖고 있지 않은 폴리텍 보형물에 대해서 물방울 타입 보형물 사용 승인을 갑자기 내게 됐어요. 자, 그러면서 판도가 바뀌게 됐는데, 그래서 8개 정도의 회사들이 이 이후로 우리나라에 들어가 유통이 되기 시작하게 됐어요. 굉장히 이제 소비자들이 혼동을 하게 됐었고, 여러 가지 보형물들로 다양하게 수술이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또 수술의 건수도 많이 늘어나게 됐죠. 그러다가 이제 상당히 큰일이 하나 생겼는데 2016년쯤 해가지고서는 실리콘 보형물과 연관된 악성 림프종 ALCL인데 이거의 이슈가 벌어지기 시작한 거죠. 물론 이제 의사들만 알고 있었고 환자들은 잘 모르셨는데, 의사들이 사실 엘러간 타입, 그 전까지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써오고 있었던 엘러간 타입의 텍스처드 보형물에 대해서 사용을 꺼려하기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역시 2016년에 모티바가 우리나라에서 런칭을 하게 되고 프리미엄 보형물 시장이 열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실리메드와 폴리텍 등등, 또 이제 벨라젤, 이런 보형물들의 국내 사업자가 철수를 하게 됐죠. 그래서 점진적으로 보형물들이 정리가 되면서 현재로서는 국내 시판 브랜드는 멘토르, 모티바, 세빈, 유로실리콘 이렇게 4개의 회사의 제품들로 정리가 되게 됐어요. 자, 이거를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표를 가지고 2006년서부터 코이시베겔이 유통이 되기 시작하면서 그 당시에 이제 핵심 키워드는 가슴술에서 촉감이었어요. 진짜 가슴 같은 자연스러운 촉감을 제공한다 라는 그런 모토 안에서 많은 병원들이 코이시브젤을 수술을 좀 부추기는 이제 이런 상황이 일어났고, 2012년도에 되어지는 물방울 타입 보형물이 나오게 되면서 모양, 자연스러운 형태, 여기에 중점을 두면서 마케팅이 일어나게 됐죠. 그리고 2016년도에 들어가지고서는 프리미엄 보형물, 고급 보형물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개념이 마케팅이 아주 열렬하게 되게 되면서 보형물의 품질, 이런 것들이 키워드가 되기 시작합니다. 자, 2020년도에 코로나19 팬데믹이 이제 일어나면서 원재료가 이제 딸리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유통이 이제 잘 안 되니까 보형물의 가격이 상승했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수술 비용이 올라가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현재 이르러가지고서는 이제 팬데믹이 끝났고 보형물의 가격이 점차 현실화되고 또 프리미엄 고급 보형물들이 좀 이제 퇴보하는 이제 그런 현상이 생기게 됐어요. 그러니까 프리미엄이라고 해가지고 부작용이 안 생기는 것도 아니고 뭐 안 좋은 일도 또 이제 다 생기더라 라고 하는 것이 소비자들한테 이제 알려지게 되면서 점차 이제 보형물 가격, 가슴수술 가격이 현실화되기 시작하게 된 건데, 그래서 현재까지 이제 꿰뚫고 있는 키워드는 이제
현실성,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된다고 할 수 있겠어요. 자, 어떤 보형물이 가장 부작용이 적은 보형물이냐? 이것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그런 거는 없다고 이제 보시는 게 맞아요. 보형물을 어떤 특정한 거를 쓰면은 뭐 리플링, 구축, 파열 이런 일이 전혀 안 생긴다. 자, 이런 거는 있을 수 없어요. 다 생깁니다. 이거는 단지 보형물만으로 인해 가지고서는 생기는 문제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인체의 면역 현상 때문에 생기고 의사의 술기, 수술의 플랜, 그리고 재수술이나 재건의 여부 이런 것들에 따라 가지고서도 좌우가 되고 있어요. 많은 환자분들이 또 물어보시는 게 가슴수술에서 제일 주요한 부작용들, 구축이나 파열 이런 것들이 제일 덜 생기는 보형물은 뭐냐, 그런 걸 좀 추천해달라 이렇게 계속 물어보셔요. 최근에 논문들을 이제 보면은 구축에 대해서 그 전까지는 세균 오염에 의해서 이제 발생한다라고 하는 게 정설이 되어 있다시피 했었는데 그게 또 깨져나오고 있어요. 세균이 원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할 방도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구축이라고 하는 거는 오염이라고만 꼭 단정 지을 수 없고 보형물 자체에서 이제 흘러나오는 실리콘, 이게 게일블리드라고 해서 파열이 없이도 속 안의 내용물이 자꾸만 이제 오랜 기간에 걸쳐서 조금씩 마이크로하게 누수되는 이런 거를 게일블리드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게일블리드 역시도 구축의 원인이 될 수 있지 않느냐. 자, 이런 논문들이 또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은 보형물들이 쉘이 그만큼 좀 탄탄해야 돼요. 내구성이 좋아야 되고 오랜 시간 이제 인체에 있어도 게일이 자꾸만 생겨나는 이런 부작용들이 없어야지 안전하다. 자, 이런 거는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죠. 그래서 실리콘 그 사슬 구조 분자에다가 크로스 링크라 그래가지고 교차 결합을 시키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제 좀 쫀쫀한 그런 형태의 보형물이 만들어지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보형물의 종류가 또 이제 다양해지게 된 건데, 자, 이거를 제가 이제 멘토르의 보형물들 군을 갖다가 예로 들면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 멘토르의 클래식 보형물이 있어요. 메모리 겔이라고 그냥 부르는데, 그 다음에 엑스트라라고 하는 보형물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충전율을 클래식보다 더 높여놓은 거예요. 한 100% 가까이. 충전을 왜 높였느냐? 젤이 속 안에 덜 차 있다 보면 일루전을 밀리게 돼 있어요. 그리고 쉘이 자꾸만 이렇게 접힐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하죠. 그러면은 시간이 오래 지나가게 되면은 이 접힌 부분들이 자꾸만 이렇게 겉에서 이제 티가 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그러면 리플링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접힌 상태에서 자꾸만 마찰을 하게 되면은 쉘 사이에 어떤 틈이 벌어지게 되면서 누수, 파열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충전율을 높이는 보형물이 만들어지게 된 거고, 이게 엑스트라예요. 멘토르 엑스트라. 그 다음에 최근에 나온 멘토르 부스트는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형물 젤의 쫀쫀한 정도, 크로스링크를 갖다 더 높여가지고서는 가장 쫀쫀하게 만들어가지고서는 이 실리콘 젤이 만약에 파열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쭉쭉 물처럼 흐르지 못하게 만들어 놓은 거죠. 이거는 찰떡처럼 서로 이제 단단히 붙어 있어가지고서 응집력이 강하니까 이렇게 새어나가지 못하게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게 되는 거죠. 그런 것이 이제 부스트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거를 한마디로 설명드리면 이런 거죠. 멘토르 클래식 메모리 젤은 속 안에 있는 내용물들이 좀 성긴 상태로 조금 흐르는 느낌, 완전 흐르진 않지만, 그 다음에 엑스트라는 좀 더 차 있는 상태에서 젤은 똑같아요. 자, 부스트는 그 상태에서 좀 더 쫀쫀하고 응집력이 강해서 형태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강한 거죠. 그러면 내 몸이 절벽 가슴비가 아주 타이트하다라고 하면은 조금 이렇게 좀 흐르면서 물렁거리는 보형물이 나을 거예요. 내가 만약에 가슴이 처져 있고 좀 탄력이 빠져 있는 가슴이다 이러면은 크로스링킹이 많이 되어 있어가지고서는 더 쫀쫀해서 형태 유력이 강한 것들이 더 좋겠죠. 엑스트라나 부스트 같은 것들이 되겠죠. 자, 이런 것들은 멘토르에서 처음으로 만들었냐? 사실은 뭐 그렇지는 않아요. 신제품도 아니에요. 옛날서부터 있었던 거죠. 자, 이거를 사실 상품화로 해가지고서는 내놨었던 게 엘러간, 나트렐의 인스피라라고 하는 제품들인데 이것도 나온 지 10몇 년 됐어요. 인스피라 제품들은 리스판시브, 소프트터치, 코이시브 이렇게 세 가지로 젤을 분류해놨거든요. 엘러간은 보형물 사업을 사실상 중단했기 때문에 이렇게 젤 들어갔다고 우리가 마켓에서 구할 수는 없지만은 이렇게 세 단계로 젤들의 어떤 응집력을 갖다가 나눠 놓아서 상품을 이렇게 냈었던, 이제 이거는 엘러간의 인스피라가 좀 선도적으로 했었던 일이죠. 그 이후에 이제 다른 회사들이 다 그런 개념들을 좀 쫓아갔었던 경향이 좀 있는 거고요. 뭐 모티바의 얼고노믹스가 있는데, 자, 이것도 크로스링킹으로 보면은 이제 레벨 1이죠. 좀 더 이제
잘 흐르고 흘러다니고 쫀쫀한 정도는 좀 덜하고, 자, 이런 보험이라고 보셔야 돼요. 모티바의 본사 페이지를 보면은 어거노믹스 2에 대해서 설명이 나와 있는데 아마 남미 쪽에서는 이게 팔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한국에서는 승인을 못 받았습니다. 그 어거노믹스 2가 어떤 제품인지는 저도 만져본 적도 없고 하니까 잘 모르겠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지금 보험물이 유통이 되고 있다. 사실 이거는 또 어떻게 보면은 서로 간에 아주 큰 차이점이 있다고 볼 수는 없어요. 약간의 어떤 개념 차이가 좀 있을 뿐이죠. 그래서 이 보험물을 쓰면은 뭐 이런 점이 좋다, 저 보험을 쓰면은 저런 점이 좋다 라는 것 갖다 딱딱 이렇게 떨어져 구분할 수 있는 거는 전혀 없습니다. 구축이라든가 파열이라든가 이런 부작용들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느 쪽이 더 좋고 어느 쪽이 나쁘냐, 자, 이런 거는 각각의 보험물을 놓고서 동일한 조건에서 연구들이 진행돼야 되는데 굉장히 장기간의 연구가 필요하거든요. 그런 게 나오려면 한참 남았습니다. 그런 조사하기도 굉장히 어려워요. 어쨌든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시판대원이 이런 보험들을 가지고서는 가슴수술을 갖다가 결정하게 되어 있는데, 환자분들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제 원하시는 거는 진짜 같은 모양과 진짜 같은 촉감과 안전성, 부작용이 적은 거, 자, 이런 것들을 원하시기 마련이죠. 이런 모든 점에 있어 가지고서 보형물이 다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는 일단은 결론적으로 꼭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 의사가 환자와 이제 대화를 충분히 나누면서 어떤 방식으로 어떤 방식의 수술 기술을 통해 가지고 어느 위치에다 보형물을 넣고 어느 정도 크기로 가슴을 부풀리고, 이런 모든 과정들이 다 중요한 거예요. 그 중에 이제 하나로서 이제 보형물 선택 문제가 있는 것뿐이다라고 하는 점을 좀 기억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보험을 선택하는 것이 좋으냐라고 하는 주제로서 영상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